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벌써 올해의 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6월이 되었고요. 6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요? 여러분들은 시간 가는 게 좀 어떠신가요? 정말 10대 때 학교 다닐 때는 언제 졸업하지? 언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언제 방학이지? 정말 시간이 안 갔거든요. 공부할 때도 시간이 안 갔고 학원에서도 시간이 안 갔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더딘 것 같았고요. 한 달, 1년이 되게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대학생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도 입을 모아서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인데요. 정말 학생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뭐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좀 벌써 8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하루가 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퇴근이 보통 6, 7시니까요. 6, 7시에 친구와 가족과 식사를 한다고 해도 식사하고 씻고 하루를 좀 정리하다 보면 10시, 9시 이렇게 금방 되니까 하루가 또 지나갔고 또 그 다음날 오전에 업무를 위해서 또 자고 싶지 않지만 또 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개인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짧아져서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또 그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오늘은 이 친구와 저런 일이 있고 또 다른 날은 저 친구와 이런 일이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그때는 좀 학생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제일 하루에서 큰 요소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인이 돼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적인 거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이런 걸로만 하루하루가 가다 보니 좀 단조롭고 반복적이다 보니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속도가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더 빨라질지 요즘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6월, 저는 작년 6월부터 엄청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살만한 날씨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좀 요즘 며칠 동안 좀 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막 30도, 32도를 넘는 이런 날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6월부터 좀 더웠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느끼는 건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초여름 날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해가 쨍쨍해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좀 덜 더운 것 같고 또 습도가 낮아서
체감 온도가 더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32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막 34도, 38도. 이거는 정말 사람도 위험하고, 동물도 위험하고, 식물도 위험하고, 진짜 우리 지구가 보글보글 끓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지구 온난화, 열탕화가 좀 멈춰서 좀 지구가 휴식을 가지며 좀 천천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 많은 뭐 환경 운동가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집에서 작게나마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져서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잘 지키시는 분들도 뭐 공원이나 뭐 피크닉, 뭐 이게 대중시설에 가면 좀 이렇게 분리수거를 안 하고 음식을 엄청 남겨서 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강을 갔더니 이제 한강공원에도 분리수거함 쓰레기장이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통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종이, 음식물, 뼈, 캔, 뭐 비닐 이런 걸 한 군데 버려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분리수거하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활동이 모여서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케이샤 콜의 Love입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wasn't fine enough, and I used to think that I wasn't wild enough, but I won't waste my time trying to figure out why you playing games, what's this all about, and I can't believe you hurting me. I met your girl, what a difference. What you see in her, you ain't seen in me, but I guess it was all just make believe. Oh, love, never knew what I was missing, but I knew once we start kissing, I found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첫 번째 곡은요. 케이샤콜의 러브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설명편입니다. 에두아르 마네, 좀 이야기 여러분들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해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정말 작품 위주로 좀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작가로 다음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들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마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작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두아르 마네는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로 전통 아카데미 회화의 틀을 깨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서 인상주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되는 화가입니다. 그는 살롱전에서의 낙선과 논란을 거치며 낙선전의 대표작으로도 알려졌고요. 동료 화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회화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에두아르 마네는요, 오랫동안 모더니즘의 창시자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는 한동안 인상주의 화가 중 한 명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독립적인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단 한 번도 출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네는 권위 있는 기성의 미술계인 살롱전에서 인정을 받고요.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했다고 하죠. 마네는 파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법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지만 마네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드로잉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미술에 관심을 보였죠. 마네는 삼촌 샤를 푸르니에와 어린 시절의 친구인 앙토냉 프루스트로부터 격려를 받아 당시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화가였던 토마 꼬띠르의 화실에 등록했습니다. 마네는요, 자신의 미술 기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종종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 그곳에서 옛 거장들의 그림들을 모방하곤 했다고 해요. 또한 그는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를 여행하여 프란스 할스, 티치아노, 조르조네, 특히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을 보고 연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술에 대한 갈망이 컸고 더 잘 그리고 싶었는지 그 어린 소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직접 따라서 그리고 보고 배울 정도면 정말 미술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1856년 2월에는요. 마네가 자신의 작업실을 꾸렸고요. 어느 정도 때이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마네는요. 1861년의 살롱전에 2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죠. 그의 작품 기타 연주자가 선외가작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네의 작품에 대한 좋은 평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화 양식이 성숙할수록 그는 당대의 도시 생활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마네는 자신의 집안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가정교사이자 후일 그의 아내가 되는 쉬잔 레노프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또 그는요, 시인 샤를 보들레르, 소설가 에밀 졸라 등이 속해 있던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했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 마네가 최초로 도시 생활을 묘사한 작품은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였습니다. 야외 음악회에 모여든 상류층의 시민들을 묘사한 이 그림에는 시인 샤를 보들레르, 화가 앙리 팡탱 라투르,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
그리고 만해 자신의 초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만해의 능숙한 기법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작품이죠. 색을 두껍고 자유롭게 칠한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구성, 또 그늘과 대비되는 밝은 햇빛, 한정된 색조, 특히 검정색을 많이 사용한 점 등에서 만해의 기법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프리스타일의 Why입니다. My baby, loving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My baby,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지나간 시간들을 모두 다 되돌릴 순 없겠지. 하나 둘 쌓여가는 걱정도 모두 내 탓이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너무 이 순간이 내게는 아무 느낌도 없어. Tell me, please tell me why. 왜 나를 떠나가서. Please tell me why. 사랑하는 나를 두고 tell me. Please tell me why. 내게 다시 돌아와줘. 지난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서 우리 다시 시작해 yeah, baby. My baby, loving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My baby,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Your ex-girlfriend, how you been? 어떻게 지내? 너도 알겠지 내가 바보 같은 남자란 거.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 그 안에 가슴이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해. 예전에 한번 시작된 눈물은 대체 마르지가 않아 여태. 혹시나 마주칠까 네가 자주 걷는 거리를 두리번 거림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 너 때문인 girl my girl so fun. How much I love 너 역시나 나와 함께 했던 그곳을 찾아다닐지도 몰라. 다시 내게 돌아와줘 my sweetheart. Please tell me why. 왜 나를 떠나가서. Please tell me why. 사랑하는 나를 두고 tell me. Please tell me why. 내게 다시 돌아와줘. 지난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고서 우리 다시 시작해 yeah, baby. My baby, loving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My baby,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Oh,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난 지금 여기 있는데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프리스타일의 Y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좋길래 오랜만에 선곡해보았습니다. 자, 에두아르 마네 이야기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는요. 마네가 그림을 시작했던 배경, 또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등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요. 마네 그림 중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인물 묘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베르트 모리주, 이 작가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4명의 작가들은요. 새로운 세대의 급진적인 화가들이었고요. 이 화가들은 마네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술계의 주류에서는 마네의 작품을 못마땅하게 봤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네는 작품 풀밭 위의 점심과 올랭피아를 발표함으로써 대중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미술 전시회인 살롱전에 불합격된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열렸던 악명 높은 1863년의 낙선전에서 작품 풀밭 위에 점심이 전시되었을 때 마네는 당혹스러운 주제보다는 그것을 표현한 회화 형식 때문에 엄청난 혹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벌거벗은 한 여인과 근대적인 양복을 차려입은 두 남성에서 보이는 인물 묘사의 근대성과 역사화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들의 자세를 모방한 방식은 관람자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마네는 이런 반응들이 속상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파리의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마네는 후기 작품에서 더 밝아진 색채와 더욱 소묘적인 붓질로 동시대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그 후 1865년 파리 살롱전에서 처음 선보인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는요. 기대어 누운 나체의 여인을 그려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수세기 동안 서양 미술에서 다루어졌던 평범한 것이었으나 관람자들은 마네의 왜곡된 해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품 올랭피아에 그려졌던 나체의 여인은요. 티치아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벌거벗은 여신도,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목욕하는 이국적인 터키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림에 묘사된 바와 같이 당시 파리의 매춘부로서 그녀는 뻔뻔하게 관람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대중은 이 점에 대해 특히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비평가들은요.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여러 차례 시체에 비유하며 화가와 그의 작품을 맹렬히 비난했죠. 제롱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고양이와 함께 있는 저 미개인 비너스는 시체처럼 침대 위에 완전히 발가벗고 있다 라고 했고요. 폴 드 생 빅테르는 마네의 외설적인 작품 올랭피아의 주위에는 군중들이 마치 시체 공시소의 구경꾼들처럼
오글거린다 라고 했고요. 펠릭스 드리에주는 그녀의 얼굴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녀의 피부는 시체 같다. 그녀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에고는요. 더러운 손과 주름진 발을 지닌 매춘부가 시체 공시소에 전시된 시체처럼 검푸른 빛을 띠고 있다 라고 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화가가 될 수 없다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그림 하나로 정말 대단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 만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폴킴의 너를 만나입니다.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별거 아닌 일에 맘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무심한 말투에 서로 아플 때면 차가워진 사이가 견딜 수 없어 미안해 불안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생각이 많아진 너의 눈에 입 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의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폴킴의 너를 만나였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만해의 작품 올랭피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 비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을 과연 작가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올랭피아 작품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올랭피아는요, 1863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요. 크기는 130.5cm 곱하기 190cm로 현재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 만해는 작품 올랭피아에서 강렬하고 단호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여성 누드의 스타일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것은 명확합니다. 이 그림의 주제와 표현은요, 1865년 살롱전에서 스캔들을 일으킬 만큼 센세이션했죠. 만해는 그동안 여러 화가들이 그렸던 여성 누드들을 참고하였는데 알려진 바로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고야의 마야, 또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이미지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만해는 이렇게 이전에 많은 도상학적 주제들을 참고했지만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 올랭피아 작품은 신화 속 여신의 이상적인 신체나 수동적인 오달리스크와 같이 여성을 향한 관념적 묘사를 시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가 살던 시대에 매춘부를 모델로 하여 동시대의 인간상을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만해는요, 현실 속의 여성을 통해 그녀를 통해 차갑고 세속적인 리얼리티를 선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여성은 이제 신성한 비너스가 아니며 현실을 너무나도 영악하게 잘 알고 있는 매춘부입니다. 그녀는 관람객을 향해 매우 건조하며 냉담한 시선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고요. 그녀의 얼굴 또한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각지고 투박한 어찌 보면 못생긴 얼굴이죠. 그러한 그녀에게 남성 손님의 꽃다발을 전달해주는 흑인 여성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주인공의 미모에 대비되도록 늙거나 추한 얼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회화 속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해는요, 근대 도시 주변에 기생하는 직업 여성의 일상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 못생긴 여성을 향한 남성 손님들의 욕망을 흑인 여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던 거죠. 또한 여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요, 흑인 여성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근대의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던 결과 유럽 사회에 다른 인종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올랭피아 작품은요, 누드화라고 하면 매우 아카데믹한 전통을 따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무차별적으로 뒤집어 놓은 모독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난폭한 반응을 보였죠. 만해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졸라를 위시한 소수의 비평가들은요, 이 그림이 모더니티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칭찬하며 옹호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이 노란 똥배가 나온 오달리스크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만해는 작품 올랭피아와 함께 군인들의 조롱을 받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1865년에 살롱전에 같이 출품했죠.
하지만 올랭피아가 세속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이라며 또 후자는 종교적인 작품으로 여겨졌지만 두 작품 모두 완성도의 결여 등의 이유로 비평가들의 질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누드화가 미술의 한 영역으로 여겨졌다면요. 작품 올랭피아는 발가벗은 나체화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비평가 세스노는 올랭피아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수치심도 없이 관람객의 눈을 쳐다보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성시경의 거리에서입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의 거리에서 였습니다. 자, 작품 올랭피아 이야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올랭피아 작품을 좀 더 보면요. 올랭피아의 목걸이, 샌들, 머리에 있는 난초 장식 등은 그녀의 누드 신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쯤 벗겨져 있는 신발은 에로틱한 올랭피아의 신체를 강조하면서도 그녀가 보여주는 도발적인 시선은 근대 남성을 처음으로 위협했던 시선이었습니다. 작품 올랭피아를 살롱전에 출품하면서 마네는 자카리 아스트릭이 1864년에 쓴 올랭피아의 첫 구절을 1865년 살롱전 카달로그에 기술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꿈에 지친 올랭피아가 깨어날 때 부드러운 흑인 메신저의 품 안으로 봄이 안긴다. 사랑스러운 밤과 같이 흑인이 꽃을 들고 와서 꽃과 함께 그 날을 더욱 달콤하게 만든다. 열정의 불꽃을 끊임없이 불태우는 그 대담한 젊은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동시대 풍자가들인 샴과 베르탈 등이 그린 만평을 보면 이미 1863년에도 작품 풀밭 위의 점심 식사로 스캔들을 일으켰던 마네가 1865년에도 여전히 무리를 빚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마네를 구해준 구원투수격인 유일한 비평가는요, 바로 소설가 에밀 졸라였고, 마네는 모두 그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졸라에게 감사의 표시로 초상화를 제작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는 과거 여성 누드화에서 볼 수 있었던 조형적인 면에서 이탈하고 있는데요. 마네는 1856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모사했던 작품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티치아노의 비너스처럼 올랭피아는 실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비해 올랭피아가 배치된 공간은 더욱 협소하고 밀폐되어 있죠. 마네는 의도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올랭피아를 배치하여 관람객이 올랭피아와 직면하게 하였고 원근법적인 깊이를 배제하여 모더니스트적인 평면적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분히 연극적인 공간에서 마른 몸매로 누워있는 올랭피아 옆에는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작가 에드가 알렌 포우의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치켜 들고 서 있습니다. 티치아노와 같은 서양 화가들이 변함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강아지를 실내에 배치하였다면 마네는 검은 고양이로 남성적 이미지를 대신했다고 하죠. 또한 올랭피아는 미술사학자 클락 교수의 말대로 동시대 여성이었던 빅토린느 미랑이라는 실제 여성의 모습이었고요. 직업은 고급 매춘부였고 검은 고양이는 바로 부재하는 남성 고객의 이미지로 읽혀졌다고 합니다. 또 올랭피아의 신체를 지배하는 평면적인 느낌은 추상을 시작하는 모더니스트 작품으로 또 인상주의 화가들이 다룬 동시대 여성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1860년대에
이러한 여성을 주로 관람하고 이러한 누드 여성을 남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들은 주로 부르주아 남성들이었습니다. 즉 이들 남성들은요, 보들레르의 에세이에 등장하는 산책자였고 더 자세히 보자면 남성 산책자였죠. 19세기 프랑스 사전을 보면 산책자에 해당하는 여성 산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파리에 형성된 도시 문화, 레저, 카페, 댄스 등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르주아 남성이 선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구스타프 도레의 판화에서 보이듯이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철도 등 산업혁명의 열기로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야외 문화를 즐겼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성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도시를 활보하는 구경꾼들은 주로 까만 프로코트를 입은 부르주아 남성들이었고요. 그들이 소비 문화의 주체였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GD의 파워입니다. Time, yeah, it's gotta be me. Proving my wrong, got all the receipts. I got the power, power. 나는 나다워, 소바람다워. 너리나 벗고, 개구리나 덮고. 그립을 관정, 깨드립도 막고. 세대한 정품 있을게 완성품. Like a dragonfly, 너무 잘해 글로벌 명품. Hi, hey, how you doing? My name is Carl. C to the D, yo, go, the living legend. Whoa. You still poppin', stock kid, I shit. I heard you got the straight flush, forever road. I don't give a shit. 웃다가 don't give a shit. 울렸고 나면 먹고 가는 천지지변 불가항력. Way too strong. Power, the power. The power. I got your powder, shall louder. Shout out, pump up the power. Now you know what. Now waste your time, yeah, it's gotta be me. Proving my wrong, got all the receipts. I got the power. 나는 나다워, 소바람다워. Baggy there, but burn a big bag. Nothing you ain't about a G-Day. But my girl, yup, my brother. Who run the world? What is yours? 동서남북 Asia, Europe to Australia, Africa to America. Started from the bottom, now I did that. I don't give a shit. 웃다가 don't give a shit. 울렸고 나면 먹고 가는 천지지변 불가항력. Way too strong. I got the power. The power. I got your powder, shall louder. Shout out, pump up the power. Now you know what. Now waste your time, yeah, it's gotta be me. Proving my wrong, got all the receipts. I got the power. 나는 나다워, 소바람다워. I got the power. Papalado.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GD의 파워였습니다. 자,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유명한 대표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863년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졌고요. 크기는 208cm 곱하기 264.5cm로 꽤 큰 그림에 속하고요.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 중입니다. 올랭피아도 현재 이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데요. 마네가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명화를 모사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에서도 마네의 이런 모방과 재해석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는 남녀 두 쌍이 강이 흐르는 한적한 숲속에서
목욕과 피크닉을 즐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화면의 전경에 등장하고 있는 일군의 남녀의 모티브는 두 거장의 작품에서 차용한 것인데 하나는 티치아노의 전원 음악회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의 판화가 라이문디가 모사한 동판화로 전해지고 있는 라파엘로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이 중 특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과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인물의 모습은 파리스의 심판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네는 이러한 전통적인 모티브 속 인물들을 동시대 파리 시민들의 모습으로 그렸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화면 전경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려진 여성은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나 님프가 아니라 동시대 여성인 빅토린 메랑이라는 것을 당시 관람자들은 불편해했고 이 여성이 옷을 잘 갖춰 입은 부르주아 남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에서는 부르주아의 위선을 지적당하는 것 같은 당혹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관람자들에게 이 작품은요, 주제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새로웠다고 합니다. 마네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묘사하면서 그 공간 속 여러 요소들의 크기나 위치를 원근법에 따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단일 시점의 원근법에 따라 풍경을 묘사하는 데 익숙했던 당시 관람자들은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묘사된 배경에서 공간적 깊이감을 느끼기 어려웠죠. 또한 마네는요, 화면 속 대상들의 색채를 묘사하면서도 색조의 조정에 의해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인 키아로스쿠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상을 묘사하면서 중간 색조를 과감히 생략했고 전체적으로 녹색과 갈색을 위주로 채색했습니다. 그 결과 화면 속 대상들의 세부 묘사는 단순화되고 대상의 실루엣이 강조된 반면에 명암의 표현이 최소화되면서 대상들은 입체적이라기보다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간적 깊이감을 느낄 수 없도록 그려진 배경과 평면적인 색채로 묘사된 대상들은 화면의 평면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에두아르 마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의 대표적인 유명한 작품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